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장 인사드립니다.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용의 SNS 박민용입니다. 오늘 시장 오전에 좀 출렁했었죠. 외국인 매도 압력 강화되면서 코스피가 연중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PBR 한 배 수준이 2,300선은 지켜질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지수의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목소리 또한 많아서 투자자들의 방향 잡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들로는 우선주, 배당주, 내수주를 조금 늘려야 한다. 현금도 결국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각종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나가야 될까요? 제포트에는 네 종목들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에 대한 전략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알차게, 신속하게 달려볼게요. 시작합니다. 박민영의 올인 100만 원,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65만 원짜리, 지금 제포트의 최대 매수 금액은 40만 원 정도입니다. 값비싼 아이들로 골라오셨어요. 저한테 사지 말라고. TV로 보는 즐거움, 채팅에 참여하는 즐거움, 내 계좌의 수익을 보는 즐거움. 프로가 되기 위한 이 박앵커의 도전 계속됩니다. 100만 원에 400 더. 진짜 투자를 시작합니다. 네, 프로가 되기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박앵커의 올백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죠. 자, 오늘 함께하는 두 분, 어김없이 이 자리 지켜주신 두 분 저희 소개해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또 한 주 다 보내고 금요일장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권 주임님이 안 계셨어요. 양태준 대리님이 대신 자리를 채워주셨었는데요. 물론 양태준 대리님 반가웠고 좋았었는데 권 주임님의 자리가 느껴지기도 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지점에 계신 분인데 네. 그래도 어저께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어떻게 잘 하셨는지. 근데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역시, 예, 생각보다 역시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이다. 잘하면 자리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협감도 느꼈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하루 정도 텀을 두고 한번 했는데 그 시간대, 그러니까 12시가 다가오면 원래 이제 하던 이 머니투데이 방송이 약간 조금 생각이 난다는 그런 좀 애증이 좀 생기는 것 같다는 예측과 애증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종목들 좀 시장 흐름이 나쁜데 조금 잘 리스크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리스크 관리에는 또 권 주임님이 크게 도움을 주실 겁니다. 권 주임님 하루 쉬셨다고 보니까 반가워용이라고 하고요. 박건우님이 진짜 느껴지더라고요. 나간 사람 자리는 느껴진다고라고도 올려주셨습니다. 다들 이미 저희 식구니까요. 자리 비우실 때마다 당연히 허전하죠. 일단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고요. 시장 얘기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차장님, 네. 양지수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맞춘 듯 0.37%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이틀 크게 빠지고 하루 좀 올라주는가 하더니 또 매갈이 없이 이렇게 힘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시장?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저는 다 왔다라고 봅니다. PBR 한 배 2,308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포워드 기준으로 2,308포인트니까. 물론 과거에 2,308포인트, PBR 한 배를 2,308포인트가 아닙니다. PBR 한 배를 깬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금융위기 때나 왔었던 이슈고요. 대체적으로 PBR 한 배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오늘 반등 나오기 전까지는 2,320포인트대였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바닥이다라고 보고요. 반등하는 것들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원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원화가 올라가는 것과 외국인의 매도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화가 올라가서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외국인이 매도해서 원화가 올라가는지는 사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여서 깊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달러 강세가 좀 멈추고 환율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외국인도 매수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사실 지금 대형주들 빠지는 이유가 외국인들 매도 때문이거든요. 외국인 매수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 같고요. 2300포인트 초반대면 공격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분할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마디 더 하면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한 게 포트 운영 시작한 게 여기예요. 여기 4월 23일. 네. 2400 한 6, 70포인트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340포인트입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뭐 포트 수익률 가지고 너무 우울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5만 시장 원 정도 대비해서는 손실. 선방했죠. 네, 굉장히 선방했어요. 잘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말이 이렇다 뿐이지 사실 종목별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 신저가 치는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했다라고 사실 시장은 벤치마크 대비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부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힘이 되네요. 제가 사실 뭐 삼화전기, FNF 이런 종목들을 다 겪고 나면서 네페스도 또 그렇고요. 겪고 나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해서 요즘에요. 오늘도 그랬는데 이렇게 종이약도 접고 뭐 이렇게 수건도 집에서 열심히 개고요. 뭔가 이렇게 특정한 행동을 지속하면서 심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아마 시장에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뭐 기대가 박탈이 되고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쯤 해보시면 또 되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주임님 오늘 저희 뭐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건주임님의 오늘 또 자리 채워주심을 반기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오늘 한섬에 대해서 박건우님이 질문을 좀 해달라고 또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흐름을 봐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섬 이야기 좀 해볼까요? 건주님 얘기하고 나서 주가는 좀 잘 갔어요. 오늘 장은 약보합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네. 꼭 하반기에는 의류주나 이런 의복주를 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뭐 지금 일단 FNF 시작 그리고 뭐 기타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 양상을 좀 보자면 패션 쪽으로 조금 많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럴은 도대체 10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네, 배럴의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 이제 윗꼬리를 달고 그 윗꼬리를 채우면서 이제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게 되면 한 32,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럴이 그렇게 올라간 거고요. 뭐 한섬이나 배럴이나 이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브랜드 쪽과 그리고 의류 그리고 중국향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요가 기대가 되는 만큼 그쪽에 관련돼서는 수급이 굉장히 좋다 보여지고요. 뭐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뭐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 어쨌든 이 두 개의 주체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올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섬이나 뭐 패션은 뭐 하반기 한 9월 정도, 10월 정도 네. 예, 정도까지는 계속 뭐 사고 팔고 하셔도 되고요. 뭐 마음 편하게 그냥 HTS 안 보고 자기 이제 본업에 충실해서 하셔도 뭐 충분히 무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우님이 지난번부터 얘기해 주셨던 게 현대백화점. 박 차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현대백화점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고요. 대형주다 보니까 수급도 좀 무시 못합니다. 기관 뭐 계속 사 들이다가요. 최근 들어서는 6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시장 꺾이고 나서부터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 때 신세계를 미친 듯이 사다가 이제 신세계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대안 성격으로 현대백화점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조금 둔화되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지금 배럴처럼 매일 올라가는 주식이 이상한 주식이고요. 원래 정상적인 주식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매물 소화하고 일정 부분 올라가고 매물 소화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게 저는 정상이다라고 봅니다. 일단 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 흐름과 수급을 잘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뭐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지켜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신규로 진입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여기 뭐 이 전 고점이라고 하죠. 이런 네. 부분들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오늘장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각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두 남자의 종목 들어봐야겠죠. 일단 곧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요. 요즘 핫한 종목이죠. 애경산업 그리고 고영. 권홍섭 주임님의 종목은 BH 재등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오롱인더 소개를 해주시네요. 어제 저희 코오롱인더 살짝 얘기 나눠보기도 했었는데 궁금해집니다. 권 주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BH 저희 많이 얘기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BH 오늘장은 한 1.3% 빠지고 어제도 살짝 내렸었는데요. 지금 가격대, 지금 모멘텀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회사 소개는 뭐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 5월 정도, 그러니까 6월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그 애플향, 그러니까 애플의 차기작 모델의 OLED 그 RF PCB가 공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 OLED 관련된 이 제품에는 이 RF 연성 회로 기판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BH의 경우에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애플에서 가장 이제 사랑받는 공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터플렉스나 코리아서킷 이런 회사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런 그 불량 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한 투매가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BH는 계속적으로 경관 흐름을 가지면서 주가 하락에 뭐 연연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 흐름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뭐 그런 그 1분기에 그 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그러한 그 우려를 이제 이제 애플의 차기작 OLED에 납품이 되는과 동시에 그리고 갤럭시 10 뭐 이런 그 다시금 이제 다른 스마트폰에 대해서 공급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BH가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받는 시기도 참 아름답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흐름상 21선을 깨지 않고 가는 게 가장 좋지만 뭐 최근에 그런 그 급락장을 본다고 하더라면 굉장히 조정폭은 좀 얇게 그리고 상승은 다시 한번 더 크게 재도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25,6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위에 고점이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한번 상승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BH. 많이 내려오니까 분명 저가 매수 속에서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한번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BH에 대한 의견 박 차장님께도 들어볼까요? 워낙 IT 종목들 좋아하시니까. 네, BH 좋죠? 기대를 해봐도 좋은데 최근에 좀 이쪽 섹터가 좀 좋지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조정받았고 BH도 조정받았는데요. 결국은 실적 따라서 움직일 거고요. 2분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2분기는 조금 아리까리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한 2달 정도 당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2분기에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자라는 불안 심리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3만 원이 전고점입니다. 3만 원 전고점을 앞두고 좀 조정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한 5, 6% 정도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고 3만 원 넘어서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기적인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종목에 대한 이 의견은 좀 비슷하신데 이 타이밍 상황에서 약간씩 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BH 이야기 들어봤고요. 박 차장님께 뭐 현대백화점 지지선 알려주세요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오늘 부방이 많이 밀립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박 차장님의 이런 지지선 가격 얘기는 제가 따로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부방 얘기는 따로 떼내서 잠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곧장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죠.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애경산업이에요. 애경산업. 이거 한 이틀간만 들고 있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일간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아요. 최근 종목들 흐름이 다 그래요.
올라가는 종목이 오르고요. 맞아요. 떨어지는 종목은 계속 떨어집니다. 뭐 이유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생리가 그런 거죠. 이제 올라가는 주식이 좋은 거고 떨어지는 주식은 아무리 대형주도 안 좋은 거고 최근에 외국인기관 좀 안 좋다 보니까 대형주 매도가 많고 올라가는 종목들 괜히 놓쳤다가 급등하면 이제 배 아픈 그런 상황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쉽사리 매도 물량을 이제 내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요. 요새 컨셉이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높고 주가 잘 올라가는 쪽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저도 오늘 두 종목 다 그런 컨셉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원래 좀 싼 종목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평가된 종목들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은 고밸류에이션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애경산업도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아요. 싸지 않고 상장 27,000원에 이제 상장을 해서 지금 7만 원까지 왔으면 단기간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트렌드는 이런 쪽이 간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하는 게요.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합니다. 어떤 회사가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생활용품과 화장품. LG 생활건강이죠. 생활건강이요. 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LG 생활건강보다는 쌉니다. 최근에 화장품 매출이 고성장하면서 생활용품은 마진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장품은 마진이 굉장히 높거든요. 생활용품은 가만히 있는데 화장품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AG2N이스라고요.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쿠션? 네, 뭐 쿠션. 이런 쪽, 이런 쪽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해요. 면세점에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작년에 들어간 면세점이요.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7월달에 중국에도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뭐 생활용품은 어느 정도 보합 정도 매출을 유지를 해주고 화장품이 고성장되면서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경쟁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싸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바잉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LG 생활건강과 같이 그 생활용품은요 과점 시장입니다. 애경산업, LG 생활건강 이런 쪽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크게 경쟁이라든지 뭔가 좀 안 좋아질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경산업의 밸류에이션은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PR이 24배입니다. 24배고요. LG생활건강은 33배입니다. 이게 10배나 차이 날 이유가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LG생활건강은 1위 업체고 중국에서도 잘하고 AG2N도 굉장히 중국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성장성이 폭발적인데 작년 면세점 매출이 550% 성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막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최근의 상승세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한번 횡보하고 어제 급등을 했죠. 어제 급등을 한 가격대 윗골이 지금 메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LG생활건강이나 다른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애경산업을 오늘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상승,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또 FNF 차트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배럴 보여주셔도 돼요. 배럴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애경산업 얘기 들어봤고요. 네, 오늘 채팅창에서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다뤄볼게요. 권주임님, 다음 종목 갈까요? 아니면 애경산업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코오롱 인더 바로 하시죠. 예. 굉장히 쿨하신데요. 코오롱인더 어제 저희가 박 차장님이 SKC를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궁금했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SKC를 할까 코오롱인더를 할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코오롱인더를 또 귀신같이 가져오셨어요.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글로벌 폴더블 폰 출시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맞죠? 이제 화웨이의 경우에는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스키토모인가요? 스미모토? 스미모토. 네, 스미모토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필름을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공식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화가 이제 막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오롱 인더 그리고 뭐 SKC와 합작한 이제 SKC 코오롱 PI 필름 뭐 이쪽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경인양행이 이제 새롭게 이제 코오롱 인더와 이제 합작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11월 정도 완공되는 공장에서 어떤 이제 협력으로 참여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움직임들을 보자면 코오롱 인더와 이제 그 경인양행이 생산하는 새로운 그 CPI 필름이 약간 좀 이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제 역성장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혁신과 관련된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11월 그리고 올해 11월과 그리고 내년 초 뭐 MWC나 이런 쪽에서 출시가 될 여지가 크다고 보이고요. 그가 이제 코오롱 인더가 CPI 필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그 기대감만으로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주가도 굉장히 좀 버블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러한 그 우려들이 다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하웨이가 먼저 출시한다는 그런 그 트렌드를 보자고 하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무조건 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출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코오롱 인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흐름상 그 작년 올해 초에죠. 올해 초에 이제 93,000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내려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양상들은 이제 세 번째 뚫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세 번째 뚫을 수 있기 때문에 한 9만 원 정도의 상승 여력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밑에 하단은 이제 지지 라인이 한 64,0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손절의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그 가격 전략에서도 조금 좋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윗상단을 연다면 9만 원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일단 뭐 만약에 영업이익 증가세가 나타난다면 뭐 훨씬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종목입니다. 코오롱 인더 살펴봤고요.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고영이에요. 고영, 올해 참 좋은 움직임으로 기억이 남았던 고영인데 오늘도 좋네요. 4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500원. 와, 많이 올랐어요. 10만 원 넘어섰군요. 네, 이것도 대표적인 고밸류에이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높은데요. 물론 처음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진 않은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늘의 컨셉이시군요. 네, 어제 이제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아봤는데 이 회사가 3D 검사 장비의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제 2D로 잡지 못하는 걸 3D로 잘 잡아내다 보니까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업체고요. 경쟁력 대비해선 저평가되어 있다. 글로벌 업체들은 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고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들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오랜 기간 횡보한 이후에 고점을 돌파했어요. 이거 보시면 뭐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죠? 저는 자꾸 이거랑 오버랩이 돼요. 걔가 누군데요? FNF거든요. FNF? 좀 당겨볼까요? 차트를. 만약에 이때만 우리가 FNF를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고영을 봤을 때도 이거구나. 꽤 오랫동안 횡보했어요. 이 기간 동안 사실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오르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악성 매물에 좀 시달렸는데 최근에는 이 악성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 고영이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성장성에 조금 더 배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요 스마트 팩토리의 우리나라 뭐 핵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된 기술이 있는 것도 물론이고 구체적인 이 회사가 로보글로벌의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 인덱스라는 이 로봇과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글로벌 인덱스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이 고영이라는 업체가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덱스에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SPG나 뭐 아지네스텍이나 이런 게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액티브 펀드에서 찾아가는 거고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그렇게 시간이 한가해서 한국의 그 스몰캡 업체들을 발굴해낼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고용의 수급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이 빨간 선이 수급인데요. 외국인 수급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 최근에는 기관까지도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지시는 종목이겠지만 최근과 같은 트렌드에서는 밸류에이션 높고 주가 잘 가고 수급 좋은 종목들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요. 고영을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6월 14일이었어요. 제가 그날 부방을 샀던 때였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성철님께서 오늘 뭐 채팅창에 요 며칠은 채팅창에 없으셔요. 근데 그때 성철님이 본인은 테스나를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영님의 부방과 테스나 중에 뭐가 잘 갈지 한번 보죠 라는 얘기를 저희가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정말 테스나가 와우 그때 2만 한 5천 원, 6천 원 막 이랬는데 지금 3만 원 바라보니까요. 성격이 다른 건 알겠어요. 테스나가 좋을까요? 고영이 좋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테스나는 5월 31일 날 제가 가지고 왔었던 종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박 차장님의 그렇죠. 얘기를 듣고 성철님이 그걸 샀대요. 네네. 샀는데 지금 테스나가 좋으냐 고영이 좋으냐? 테스나는 밸류에이션 싸요. 싸요. 서로 이제 약간 얘들은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발현이 된 거고 고영이랑은 약간 이제 약간 좀 다른 성격이죠. 다른 성격인데 뭐 사실 뭐가 좋으냐는 그들의 성격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요? 나는 뭐 제 컨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싸고 주가가 잘 간다.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고요. 주가도 좋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밸류에이션 높은데 주가 잘 간다 그러면 잘 가는가 보구나라고 이제 100점 만점에서 한 점수를 조금 빼겠죠. 100점 만점 점수를 좀 빼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테스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죠. 권주임님은요? 테스나와 고영 나라면 어떤 걸? 저는 뭐 고영도 나쁘지 않고 테스나도 나쁘지 않은데 두 개의 고민은 참 어렵네요. 항상 어려운 질문 주시는데 아무래도 일단 가는 지금 차트 보니까 굉장히 고영이 멋있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고영의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아까 박 차장님이 FNF 차트랑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을 때 오 급등기네요 라는 분도 계셨고 헐 사야 되는데 라는 건우님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FNF 차트 보여주시니까 꼭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연님은 박 차장님 약장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다이아몬드 되실 것 같다고 말씀 참 잘하신다고 올려주신 거죠. 자 이렇게 종목 얘기들을 쭉 들어봤고요. 오늘은 제 결정에 앞서서 좀 이야기 다뤄볼 것들이 좀 있어요. 포트를 보면요. 대상과 오늘 더존비주온, LGU 플러스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1.7% 손실, 더존비주온은 한 4% 수익입니다. 다행히 비중 가장 큰데 수익이고요. 부방 같은 경우는 5% 손실 구간이에요. LGU 플러스는 약보합권. 부방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권주인님, 저희가 부방은 지금 35만 원 정도밖에 매수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두 번을 통해서 매수를 했잖아요. 부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저희?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포트 운영상 네 종목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손실이 있는 부방을 제외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일단 이 주식의 경우에는 일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2,800원 밑에 하단이 이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를 터치를 안 한 것은 약간 좀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닥권을 다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포트에서는 살 게 있다면 이거를 엑시트 시키고 다른 걸 편입시키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월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여지니까 한번 보유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방에 대해서 많이도 궁금해하셔서 의견을 나눠봤고요. 박 차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희 포트에서 뭔가 전략 변화를 줘야 된다면요. 물론 시장 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종목이 나쁘진 않으니까요. 일단 IT 비중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대상 음식료 있고 더존비주온 소프트웨어 쪽 있고 LGU 플러스도 최근에 낙폭 과대한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IT가 있었던 것을 싹 다 빼버렸어요. 물론 이제 조정받은 것도 있지만 수익으로도 했고, 네. 수익도 조금 났었고 그런데
이제 대충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쪽이 튀어오를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7월 6일 날 이제 미국이 진짜 관세를 매기느냐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진짜 중국이랑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주식 다 팔아야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때쯤 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거예요. 네. 그렇죠. 2분기 어닝 시즌 돌입하는데 그러면 또 실적 좀 우리 처음에 4월 달에 IT 막 제가 담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1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2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댈 때가 IT랑 은행 이런 쪽 분이 이제 실적 개선되는 게 크지 않는데 은행 사기에는 지금 이제 너무 소문이 너무 안 좋고 중소형 IT 쪽에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IT 부품주들, 장비주들, 소재 쪽 이런 쪽에 좀 눈을 돌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있고요. 박 차장님 아까 현대백화점 그 지지선과 뭐 그 익절한다면 어느 가격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간략히만 언급을 해주실까요? 가격 라인만?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는 11만 1,000원 이 전고점을 이제 깼을 때는 여기 이렇게 보면 21선도 있고 전고점도 있어서 1차적으로는 여기를 이제 팔아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보고요.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봐도 거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1만 원 초반대에서 만약에 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지루하다라고 한다면 그때 좀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홀딩을 하셔야겠죠. 반대로 익절이다. 얼마에 사셨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지선이 없는 상황이에요. 일봉상은. 뭐 주봉상은 지금 장기 평선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11선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부근상에서 10만 7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가격 아까 퍼플 장애님이셨던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시면서 얘기 들어보시고요. 건우님도요. 그리고 녹십자 랩셀 혹시 커버하시는 종목일까요? 권주임님. 바이오건이라는 닉네임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질문이 다 이쪽으로 좀 쏠리는 성향이 있어요. 우선 이제 녹십자 랩셀은 이제 그 NK 세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항암이나 이제 면역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NK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연살해 세포인데 우리가 자연살해 세포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나 아니면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상한 세포들이 들어오면은 백혈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좀 신약이 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보정동 이제 본점에다가 이제 새롭게 신사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GMP 관련된 인가를 받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한 이상 A 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만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면 주가가 한 방울 한번 또 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서 보자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그 글로벌 경기가 다시 한번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뭐 이 동사의 종목도 괜찮고요. 가격선으로 보자면은 4만 원을 깨지 않는 한 일단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녹십자 랩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모든 것이 다 대본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분은 이렇게 척척박사처럼 얘기를 항상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매번 들으면서도 감탄하게 됩니다. 또 음악이 나오네요. 이 음악 나오면 저도 긴장하고 시청자분들도 긴장하고 또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다. 밥 먹으러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포트 내에서 좀 고민이 되네요. 네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면 지금 한 종목을 빼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고민됩니다. 일단 오늘 저의 선택은요. IT로 가겠습니다. 고영 오늘 매수해 보도록 하죠. 고영에 대해서 지금 8주 정도 매수를 넣을 상황이에요. 한 9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10만 9천 원입니다. 저는 한호가 낮춰서 박 차장님 이거 싫으시죠? 뭐 호가 갭이 있으니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0만 8,900원의 매수가를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체결이 되는 여부는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거고요.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오늘 뭐 장후반까지 부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일단 이 종목을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상 4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부방은 매도로 말씀은 드려놓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 제가 가격대를 보면서 매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뭐 낙폭이 커진다던가 혹은 뭐 줄여서 이 상승 쪽으로 고개를 돌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 포트에 대해서는 좀 유연하게 대비책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혹시 몰라요. 월요일에 또 5종목이 들어있으면 그날 또 빼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방이 나빠서 빼는 건 아니고요. 고영을 담기 위해서 잠시 비운 겁니다. 앞서 건주임님께서도 보유자분들이라면 더 보유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음악 나오자마자 긴장됐지만 그래도 하나 또 크게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체결은 되지 않았고요.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또 한 주간 저희 박앵커의 500시간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두 분 오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